기후재난이 사람을 구했다는 얘기네요. 기후대재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날씨가 좋아진다는 주장은 코미디 수준의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지구기온 결정의 3대 핵심 요소는 태양, 구름, 바다입니다. 사람과 현대 문명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후가 변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지구는 태양 공전 궤도와 지축 기울기 등으로 인한 장기 변화, 태양의 활동으로 인한 단기 변화를 통해 기온 상승과 하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저 지구, 태양의 활동일 뿐이라는 건가요? 1920년대와 1930년대에도 지구는 엄청난 온난화를 겪었습니다. 그때 과학자들은 몇십 년 후에 지구가 엄청나게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1940년대 후반부터 식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냉각화 정도가 너무 심각해 과학자들은 지구가 빙하기에 접어들어 식량난에 시달리고 안보가 위협받아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1972년 미국의 기후과학자들은 닉슨 대통령에게 지구냉각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서신을 보냈고 미 중앙정보국 CIA는 지구냉각화로 인한 안보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당시 언론이 자극적인 뉴스를 선호하는 대중을 위해 냉각화 공포를 열심히 퍼날랐기 때문에 지금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록을 보면 미국과 소련은 냉전 상태임에도 공동 연구팀을 구성해 북극해 빙하에 검댕을 뿌려 햇빛 반사를 줄여 지구 냉각화를 막으려는 계획도 검토했습니다. 그만큼 냉각화가 심각했다는 방증입니다. 기후온난화 냉각화 모두 원인은 화석연료? 박 교수의 저서 기후종말론을 보면 지구는 1880만 1940년까지 0.5에서 1 정도 따뜻해졌다. 1911년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더위로 인해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다. 미국의 트리뷴 리퍼블리커는 불볕더위의 고통에 빠진 국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1921년에는 또 한 차례 치명적인 불볕더위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뉴욕 헤럴드는 당시 심각했던 기상이변과 인명피해를 보도했다. 1923년에는 더위가 더 심해지고 극지방의 빙하도 더 많이 녹아내렸다. 박 교수는 당시 보도된 언론 기사만으로도 20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1940년 후반으로 가면서 지구는 냉각되기 시작했다. 1970년 1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추운 겨울이 새로운 빙하기의 새벽을 알린다. 앞으로 최소 5060년 이내에 지구는 재앙적인 새로운 빙하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미 항공우주국의 NASA 과학자들의 예측을 상세히 기술했다. 1974년 미국 신문 디모인 선데이 레지스터는 기후과학자들은 20세기 전반기는 온순한 날씨를 보인 축복받은 시기였으며 지구 기후가 더욱 혹독한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냉각 추세를 보이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같은 해 뉴욕타임스는 기후변화가 세계 식량 생산을 위태롭게 한다. 인류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아쿠아일로에 있는 새로운 지구 기후 패턴의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경고했다. 20세기 두 번째 온난화가 시작될 무렵에 미 우주항공국의 NASA의 제임스 한센은 지구는 더워지고 있고 이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대기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1988년 한센을 초청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지구온난화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온난화가 유엔으로 가면서 지금의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소동으로 변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온난화의 원인과 대책이 과거 냉각화에서 나왔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문명이고 대책은 반산업, 반문명, 화석연료 폐기입니다. 거듭되는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군요. 20세기 전반기 온난화에서는 당시 사람들은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후반부 냉각화와 온난화는 인간의 산업 문명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냉각화의 원인을 인간으로 돌리기 위해서죠. 과거에는 좋았고 지금은 인간 때문에 나쁘다라는 논리를 만든 겁니다.
이때 지구냉각화에 인구 폭탄, 식량 부족, 자원 고갈이 더해져 초기 환경종말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냉각화 시기에 유엔이 등장했군요.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도 온난화로 지구가 대재앙의 길 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이 처음 환경 문제에 등장할 때 이슈는 냉각화였습니다. 당시 환경과학과 기술이 미흡해 선진 대도시의 난방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강과 호수, 바다는 각종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유해 환경은 지구 냉각화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유엔을 환경이라는 이슈로 불러냈습니다. 1945년 창립 이후 환경에 아무 관심이 없던 유엔이 1972년에 환경은 인간의 복지와 인권 그리고 생존권이다라는 인간환경선언과 함께 유엔 환경계획 UNEP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유엔은 지금까지 인간을 위한 환경보다는 인간은 지구 파괴의 악마라고 생각하는 환경비관론과 기후종말론을 전파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유엔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유엔 환경계획의 초대 사무총장 모리스 스트롱은 1972년 인간이 지구를 대재앙으로부터 구할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인구, 식량, 자원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산하 제한, 둘만 낳기 운동을 열심히 한 겁니다. 후임 모스타파 톨바는 1982년에 다시 대재앙으로부터 구할 시간이 18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980년 중반에 지구 냉각화가 끝나고 다시 온난화 조짐을 보이자 유엔은 신속히 기조를 180도 바꿨습니다.